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또 들으러 놀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교회 앞마당의 은행나무 잎사귀들을 흩날리며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당 문을 밀고 들어섰죠.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쩔 수 없이 공허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 영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딸 민정이를 잃은 지는 30년이나 되었죠. 그때 민정이는 겨우 8살의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안의 작은 태양 같은 존재였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한순간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주말 오후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등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 뒤로 과속으로 달려온 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았죠. 김 회장은 가벼운 부상으로 끝났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내와 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민정이는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두었죠. 그날 이후 김 회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적막한 무덤처럼 변했고 그 자신도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신에 대해서도 분노했죠. 그 다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저 무감각한 채로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한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체도 정리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돈을 벌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인데 그 가족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죠.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워서였죠.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의 빈 옷장과 민정이의 작은 방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대 위의 향수병들, 민정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들과 색연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곳 시온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죠. 굳이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서 3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였죠.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온기와 찬송가의 잔잔한 선율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발 아내와 딸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기에는 그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앞줄 왼쪽 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젊은 여성이었죠.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매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대부분의 젊은 신도들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은 달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부터 나타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온몸으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었고 때로는 작은 흐느낌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성의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체형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뒷모습에서 풍겨오는 쓸쓸함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 자세만으로도 깊은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어깨가 약간 둥글게 굽어 있었고 때로는 작게 떨리기도 했어요. 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성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곧바로 무릎을 꿇었죠. 김 회장은 자신의 기도는 뒤로 한 채 그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 여성도 자신처럼 큰 상실을 경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묘한 동질감 같은 것도 느껴졌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느끼는 공감대 말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작은 속삭임이 김 회장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여성의 기도 소리였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절절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목소리에서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느꼈던 것과 같은 절망감이 묻어났거든요. 예배 중에도 그 여성은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그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가족 중에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어떤 이유든 저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여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신도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죠. 김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왠지 그 여성을 혼자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교회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만 남아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고 오르간에서는 은은한 찬송가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 여성의 작은 흐느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고 나서 몇 달 동안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소리 없이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침내 그 여성이 일어섰을 때 김 회장은 그의 옆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분명히 오랫동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잠들어 있던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걱정하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저 젊은 여성을 도와주고 싶다는 충동이었죠.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아픔에만 빠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김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성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간절히 기도했고 김 회장은 어김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성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죠.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혼자 사는 건가? 가족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여성의 안부가 궁금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사이였지만 마치 가족처럼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여성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이 지나서야 조용히 들어왔는데 얼굴이 더욱 상기되어 있었어요. 김 회장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예배 중에 그 여성이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한 것이었죠. 김 회장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김 회장은 용기를 내어 교회 자원봉사자인 박 집사님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15년째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라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박 집사님, 혹시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젊은 여성분 아시나요? 박 집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아, 그분 말씀하시는군요. 한 2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교적부에도 등록하지 않으셨고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이름도 모르시나요? 네, 처음 오셨을 때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떠돌이 신자인 것 같아요. 김 회장은 떠돌이 신자라는 말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착할 곳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가족은 없나요? 글쎄요. 항상 혼자 오시니까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나가시고요. 다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간절한 무언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김 회장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의 아픔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안타깝네요. 김 회장은 박 집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 여성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괜히 나서서 부담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딸 민정이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어요. 민정이도 슬플 때면 저렇게 작은 어깨를 떨며 울곤 했었죠. 혹시 저 여성이 자신과 같이 가족을 잃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심각한 병을 앓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이유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여성을 위한 기도였어요. 주님, 저 젊은 여성에게 평안을 주세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걸리기 시작했고 성가대에서는 캐롤 연습 소리가 들려왔죠.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분위기도 한결 따뜻하고 활기찬 느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사랑의 갤러리라는 이름의 가족사진 전시회였습니다. 신도들이 각자의 소중한 가족사진을 가져와서 함께 전시하고 서로의 추억을 나누어 보자는 취지였죠. 목사님은 지난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 사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기는 했지만 너무 아픈 기억들이라서 꺼내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여성 때문이었어요. 혹시 그 여성도 이 행사에 참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오랜만에 집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들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순간 오래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내 영희 씨와의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사진들, 그리고 민정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김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거든요. 민정이의 첫 돌잔치 사진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돌상 앞에서 붓을 잡고 있는 민정이의 모습도 선명했어요. 우리 딸이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라며 좋아하던 아내의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의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민정이, 발표회에서 춤을 추는 민정이, 소풍을 갔을 때 도시락을 먹고 있는 민정이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민정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6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가 보이는 배경에서 세 사람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정이가 하고 있던 작은 클립 귀걸이였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장식이 달린 귀여운 귀걸이였는데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민정이가 너무나 좋아해서 거의 매일 끼고 다녔던 귀걸이였죠. 민정아, 이 귀걸이 예쁘지? 엄마가 우리 딸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야. 정말요? 그럼 친구들이 똑같은 거 갖고 싶다고 해도 안 줄 거예요.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정이는 그 귀걸이를 자신만의 특별한 보물처럼 여겼어요. 심지어 잠잘 때도 빼지 않으려고 해서 아내가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김 회장은 그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슬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는 사진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의 해맑은 웃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성탄절 아침, 교회 로비에는 다양한 가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부터 금혼식을 맞은 부부의 사진까지 각양각색의 행복한 모습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죠. 김 회장은 자신의 사진을 구석진 조용한 곳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사진 앞에서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이때 우리 아들이 겨우 돌이었는데. 김 회장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도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추억을 나눌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옛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이었죠. 평소와 달리 교회 로비에 나와 있었어요. 김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 여성은 전시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웃거나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여성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흰색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차분하면서도 단정해 보였죠. 그 여성이 사진들을 보는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성이 김 회장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몸이 굳어지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곧이어 다시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충격적인 것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성은 작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 사진을 자신의 손에 들고 벽에 걸린 김 회장의 사진과 번갈아 가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몇 번 반복되자 그 여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김 회장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여성이 들고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얼핏 보는 순간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전시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처럼 보였거든요. 같은 놀이공원, 같은 배경, 그리고 같은 포즈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자신의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이었으니까요. 그 여성은 계속해서 두 사진을 비교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얼굴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고 무엇보다 도와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여성은 김 회장의 목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김 회장은 그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야윈 얼굴에 깊고 슬픈 눈동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목구비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여성은 당황한 듯 일어서려고 했지만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기 걸려있는 사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물론이죠.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가족분이세요? 네, 제 아내와 딸입니다. 김 회장의 대답을 들은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진, 저에게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여성의 말에 김 회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있다니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그 사진은 자신의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으니까요. 똑같은 사진이라고 하셨나요? 네, 정말 똑같아요. 그 여성은 자신이 들고 있던 낡은 사진을 김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회장이 그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같은 놀이공원, 같은 배경, 같은 포즈였습니다. 심지어 옷차림까지 똑같았어요. 아내의 분홍색 원피스, 자신의 네이비 재킷, 그리고 민정이의 노란색 드레스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 회장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도 마찬가지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인데. 어릴 적부터요? 네.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입양되었을 때도,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 사진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어린 소녀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귀에 달린 작은 클립 귀걸이까지 하트 모양의 작은 장식이 달린 아내가 손수 만들어준 바로 그 귀걸이였습니다. 혹시 생일이 9월 8일인가요? 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 민정이의 생일이었거든요.
만약 이 여성의 생일이 같다면 그 여성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9월 8일입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사진, 생일, 그리고 고아원이라는 배경까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이 자신의 딸과 똑같은 이름이었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민정이, 김민정. 김 회장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민정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뒷모습만 보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눈매가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 모양은 자신을 닮았어요. 전체적인 얼굴형도 어릴 적 민정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민정이는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까지 받았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김 회장의 질문에 민정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기억을 잃으셨나요? 네, 거의 다 잃었어요. 사고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떠올랐어요.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연쇄 추돌했고 부상자들이 여러 병원으로 분산되어 이송되었죠. 그 과정에서 신원 확인에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혹시 이것을 본 적이 있나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클립 귀걸이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장식이 달린 민정이가 항상 끼고 다니던 바로 그 귀걸이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였어요. 민정이가 끼고 있던 귀걸이 중 한 짝은 사라졌지만 다른 한 짝은 김 회장이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그 귀걸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걸이 끝에는 똑같은 클립 귀걸이 한 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민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엄마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했다는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2개의 귀걸이를 맞춰보니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약간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원래는 하나였던 것들이었어요. 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사진, 이름, 생일, 교통사고, 그리고 귀걸이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민정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내 딸 민정아. 민정이도 뭔가를 직감했는지 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아빠, 아빠인가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김 회장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목소리, 30년 만에 다시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아빠야. 내 아빠야, 민정아. 김 회장은 민정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해. 민정이도 김 회장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인가요?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야, 민정아. 진짜야. 아빠가 여기 있어. 교회 로비에 2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모여들었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도 달려와서 2사람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탄절에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그날은 정말로 특별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날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재회 소식은 교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도들이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어요. 성탄절 예배에서 목사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죠. 김 회장과 민정이는 교회 한쪽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금했고 또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민정이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고 후 기억을 잃은 채로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처음 몇 년간은 기억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아원 원장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셨죠. 다른 아이들도 저를 잘 받아들여줬고요. 하지만 12살 때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들이 민정이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원했는데 민정이의 상황이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입양을 포기하고 고아원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18살이 되어서는 고아원을 나와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나중에는 대학교도 야간으로 졸업했어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연애를 해본 적도 있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했죠. 뭔가 항상 빈 곳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게 어려웠어요. 김 회장은 민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찾지 못한 사이에 딸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잖아요. 민정이는 오히려 김 회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민정이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김 회장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김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였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민정이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아내마저 잃고 나서의 절망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로 몇 년간은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매일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 내 엄마와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하기도 했어. 사업도 정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민정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좋아하던 인형들, 그림책들, 색연필들이 모두 그대로 있어. 30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았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를 보게 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젊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점점 마음이 쓰이더라.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졌어. 김 회장은 민정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심정 변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뒷모습만으로도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점점 더 걱정이 되어갔던 과정들을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되었거든.
30년 만에 처음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빠도 매일 기도했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요, 아빠. 제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두 사람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은 것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루 만에 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민정아, 이제 아빠와 함께 살자. 김 회장의 제안에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그날 저녁 민정이는 김 회장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김 회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득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요? 그래, 민정아. 내가 태어나서 8살까지 살았던 집이야.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파, 여기서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민정아. 내가 만화 영화를 정말 좋아했거든. 특히 일요일 아침에 하는 만화를 보려고 일찍 일어나곤 했지. 김 회장의 말에 민정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기, 제 방도 볼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정이의 방은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두었지만 과연 민정이가 보면 어떤 기분일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거나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떠난 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 그대로 둔 거야. 김 회장은 민정이를 이끌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맨 끝방이 민정이의 방이었어요. 문 앞에서 김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니? 민정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이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어요. 작은 침대에는 분홍색 이불이 깔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여러 개의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민정이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침대 위에 있는 테디베어 인형을 보는 순간 뭔가 강렬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 인형,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이에요. 민정이는 테디베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곰돌이야, 나랑 같이 잘까? 하며 매일 밤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나는구나, 민정아. 김 회장도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조금씩이라도 과거를 기억해낸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민정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득했고 옷장에는 작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8살 아이를 위한 것들이었지만 김 회장이 얼마나 소중히 보관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걸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민정아.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그날 밤 민정이는 오랜만에 진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객실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어릴 적 방에서 자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침대는 너무 작아서 김 회장이 급히 새 침구를 준비해 주었지만 민정이에게는 그 공간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 회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민정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민정이도 퇴근 후에는 김 회장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혼자서 이 큰 집에 계셨나요? 그랬지. 처음에는 너무 컸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졌어. 그런데 이제 내가 있으니까 집이 정말 따뜻해진 것 같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민정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김 회장은 그날 읽었던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민정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민정아, 내가 어릴 때는 딸기만 보면 눈이 반짝거렸어. 딸기 케이크가 나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기뻐했지. 정말요? 지금도 딸기를 보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랐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런 작은 발견들이 두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정이의 기억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은 하나씩 떠올랐어요. 엄마와 함께 요리하던 기억,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기억,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보냈던 따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셨나요? 민정이의 질문에 김 회장은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정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매일 내 이야기만 했거든. 김 회장은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정이를 위해 손수 옷을 만들어주던 일,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일, 그리고 민정이의 작은 성취에도 누구보다 기뻐해주던 일들을 말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귀걸이도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민정이는 목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귀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요일에는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왔어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을 찾아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감사였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회장과 민정이는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난 시간에 대한 아픔은 위로받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축복을 구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꿈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함께 살아가는 거지. 민정아, 네, 아빠.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가대의 찬송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과 민정이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30년이라는 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인내로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그날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나란히 걸었어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민정이는 회사에서의 일상을, 김 회장은 집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소통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점차 어릴 적 기억을 더 많이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과 감정들은 하나씩 떠올랐죠. 엄마와 함께 반죽을 치며 쿠키를 만들던 기억,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배우던 기억,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보냈던 수많은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쿠키를 만들어 봤어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만하지. 내가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쿠키 만들기를 정말 좋아했거든. 거의 매주 만들었어. 이런 작은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도 크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정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다녀왔습니다 하는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에게 걱정받는 관계가 다시 생긴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정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업과 별개로 주말에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요. 그때까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김 회장은 딸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함께 고아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고 가끔은 김 회장도 함께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격려였죠. 아이들도 민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에서의 일요일도 더욱 의미 있게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김 회장이 처음 민정이를 발견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딸로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공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에게 걱정받는 관계가 다시 생긴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들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더 많이 드렸어요. 자신을 찾아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엄마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김 회장 혼자서는 몇 년째 가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민정이와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정이를 데려왔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김 회장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슬픔보다는 감격이 더 큰 떨림이었죠. 민정이도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정이에요. 아빠를 만났어요. 이제 함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엄마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민정아. 네, 아빠. 분명히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 된 것이죠. 민정이의 생일인 9월 8일에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교회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하했어요. 민정이에게는 30년 만에 맞는 진짜 생일 파티였습니다. 민정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생일이네. 고마워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민정이가 빈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였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김 회장도 딸의 생일을 축하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민정이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잃어버린 30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함께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빠, 민정아라는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작은 습관들도 알게 되었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민정이는 아침형 인간이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했고 김 회장은 저녁에 책 읽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민정이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지만 김 회장은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도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나갔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세요? 너를 기다린 30년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김 회장의 대답에 민정이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여전히 꿈만 같았거든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김 회장과 민정이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그 교회에서 다시 사랑의 갤러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번에는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을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전문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 회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민정이는 엄마가 즐겨 입던 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사진이 생겼네, 민정아. 네, 아빠. 이 사진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진을 전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작년의 기적 같은 재회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목사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날 예배 후에 많은 사람들이 김 회장과 민정이에게 축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고 어떤 분들은 자신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족을 잃었는데 두 분을 보니까 다시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싶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김 회장과 민정이는 자신들의 재회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희망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민정이와 함께 보낼 하루가 기다려지거든요. 민정이도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민정아.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구나. 아빠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용기가 생겨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행복하니? 김 회장의 질문에 민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빠는요? 나도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요. 김 회장과 민정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거든요. 그들의 일상은 이제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